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여러분의 영화 덕심을 자극할 팟캐스트 양영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는 시나리오가 전부다 양양이라고 합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박 쳐주고 있어요. 박 쳐주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신혜님. 안녕하세요. 영화는 스펙타클이 전부다. 저는 양용 시내에서 시내를 맡고 있는 시내라고 합니다. 와, 와, 조는 거 큰일 아니죠? 났네? 그 아니야. 새벽에 회사에 부탁해가지고. 네, 그다음 용호님.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소개를 정리하지 않은 그냥 이용우입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저도 맞아.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예. 영화에 대한 정의를 못 하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어렵죠. 뭐 본인이 앙드레 바쟁인가요? 뭐, 영화란 무엇인지 앙드레 바쟁도 계속 어. 지나가고 있다 그랬는데 본인이 정의를 못 한다는 건. 영화는 너 영화다. 바정이야? 뭐 이런.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가져온 영화는 프로메테우스죠. 네. 네, 프로메테우스 네, 저희 프로메테우스고, 에일리언 특집? 네, 에일리언 특집. 우리가 에일리언 로물루스인가요? 로물루스. 나 그거 자꾸 헷갈려.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개봉을 맞아서 우리 세 명이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럼 에일리언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에일리언 영화에 대해서 가장 할 만한 얘기가 많은 영화가 뭘까 했다가 프로메테우스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개봉한 지 조금 됐죠. 12년도에 개봉했죠. 12년도 맞아요. 네. 벌써 12년이 됐네요. 개봉한 지 진짜. 12년 됐지만 여전히 지금 뭐 봐도 영화 너무 잘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일단 에일리언 로물루스는 다들 재밌게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사실 프로메테우스랑 비빈다 했을 때는 저는 비빈다. 비빈다 표현이 했을 너무 때 비비면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뭐 극적인 거 뭐 이런 그게 재미 말고 사실 시각적인 거에서 너무 큰 퀄리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물루스는 지금 2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프로메테우스랑의 그 이제 영상의 퀄리티 차이가 저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로물루스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 처음에 이제 그 단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외계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제노모프가 있었던 것 같은 단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거부터도 이미 전 그 특수 소품 자체가 이미 소재가 반질반질한 고무 같은 게 티가 나고 그냥 그랬어요. 사실 이제 영화 그래요? 이런 특수 소품이나 이런 거를 뭐 일할 때 가끔 이제 보는데 그런 재질이 뭔지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게 티가 나서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정말 그런 차이나 이렇게 너무 CGI도 너무 잘 돼 있고 한데 좀 아는 척 아쉽다. 지리네요. 저는 로물루스 보면서 진짜 화석 발견된 줄 알았는데 내 환상. 나 진짜 우주에 그게 있는 거 아니라 가져와가지고 찍은 줄 알았는데. 진짜 그거 외계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산타. 아니 어렸을 나 때 그거 진짜 산타 외계인인 없다고 줄 한 이후로 알았는데. 처음이야 지금. 그거 고무였어? 아니 그치. 돌은 아니겠지. 나사에서 진짜 가져온 줄 알았는데 진짜 아는 척 진짜.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외계인 형체만 봐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서 비교를 해봐. 프로메테우스의 엔지니어랑 로물루스의 마지막 그 2m짜리 그 농구 선수 데려와서 찍은 사람이랑 그것도 퀄리티 차이가 엄청 아니, 근데 나잖아요. 농구 선수라니 나 그거 진짜 외계인인 줄 알았어. 아니 넌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나 팀을 농구 선수 공격한다고? 그 처음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샷 나올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무서워서.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 그 좋았던 점은 뭐였어요? 그냥 이제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시리즈의 팬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켜 줬다? 되게 그러니까 아, 오히려 직접 그 원초적인 느낌을 거죠. 받으셨어요? 사실 막 저 오리지널 시리즈를 전체 막 4까지 막 다 본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보다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정수를 느낄 수 있게끔 배치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요? 거에서 이제 그 저기 죽은 아저씨 AI로 해놓은 거 뭐지? 그냥 1편 그런 것도 아저씨? 1편 아저씨 1편에 AI 아저씨가 다시 부활했죠. 그리고 어 그 약간 1편에 나왔던 약간 아날로그틱한 SF 느낌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좀 아날로그 같아. 어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오히려 되게 이제 현실에 가까운 되게 어, 이 미래의 기술 같은데 그때 에일리언 1 때에 나왔던 그 우주선의 모습은 약간 그 당시에 아날로그적인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로물러스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주선이 좀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문을 사이에 두고 이들이 탈출하고 그 안에 괴물이 있고 하는 방식이라든지 고체에서 태어난다는 어떤 그런 설정이라든지 마지막에 에일리언이 이렇게 우주로 이렇게 방출되는 어떤 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 플롯이나 연출 방식들이 로물러스에서도 있기 때문에 되게 팬들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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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우님은 어땠어요? 저는 재미로만 따지자면은 로물루스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하죠. 예, 애초에 음, 사실 오 맞아 관객을 타겟으로 대중성화 한 게 다르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맞아요. 그동안 세계관 가져왔던 거를 한층 더 좀 그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가갔던 영화고 로물루스는 애초에 1, 2편의 그 재미와 컨셉들을 가져와 가지고 좀 좀 복습하기도 하면서 답습하기도 하면서 다른 재미를 추구했던 거기 때문에 순수 음. 재미로만 따진다면은 로물루스가 훨씬 더 재밌었고 프로메테우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야 진짜 이게 상업 영화구나. 이게 돈 들어가면서 좋은 감독이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구나. 이게 뭐 맞아. 에일리언 세계관을 가져와서 전후의 내용을 떡밥이나 그런 숨은 내용을 찾기보다는 딱 그냥 영화가 시작되고 끝나는 점에 있어가지고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구나를 느낀 영화였어요. 예전에 학생 때 봤을 음.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영화관에서 봤다면은 또 다시 한번 놀랐을 것이다. 그런 근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영화관에서 진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풀샷이 많고 롱샷이 많은데 이게 풍경을 잡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압도되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그 예전에 극장에서 봤을 때 기억은 좀 희미하게 남아 있고 이 노트북 화면으로 보니까 극장에서 다시 해주면 이거는 무조건 음, 가야겠다. 하나 더 좀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만화 중에 원펀맨 있잖아요. 하! 원펀맨이 원래 작가가 그림 실력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유명하죠? 이게 데스노트의 그 그림 작가가 붙으면서 그림이 퀄리티가 확 올라가고 그게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맨 처음에는 진짜 형편없는 그림 실력이었단 말이죠. 표현할 수 있을 것만 표현되고 근데 프로메테우스를 보면서 원펀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 좋은 스토리하고 좋은 캐릭터, 좋은 세계관이 있는데 이게 상업 영화로 볼 수 있게끔 돈이 발리니까 연출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요 근데 그 돈이 발린다고 표현하지 말고 이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담당한 아티스트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그쵸. 프로덕션 디자인이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이건 아니 그 좋은 왜 프로덕션 디자인도 갑자기 프로덕션 디자인인데 어
그냥 난 다른 진짜 기술적인 원펀맨 많이 것들도 좋아. 생각났어. 어. 아씨. 그러면서 그만. 한편으로는 아 이게 시나리오가 진짜 제일 먼저구나. 제일 먼저고 제일 중요하구나. 그 음. 다음으로는 이거를 구현하고 표현하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이게 50대 50이구나. 그래서 방금 정했습니다. 죄송한데 영화는 시나리오와 프로덕션 디자인이 전부다. 아니 아, 그거 그 소개로 하세요. 그 앞으로 그 소개를 그걸로 그렇게 하세요. 하겠다. 그렇게 아, 하겠다. 아, 음. 어 양양님 진짜 미안해 중간에 타자 치시면 너무 잘 들려요. 제가 진짜 그 살살 쳤는데 들렸나 보네요. 그거 편집할 때 다 잘라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휴대폰으로 비행기 하세요. 지나갈 찾아볼 거 때 있으면. 아까 로물루스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뭘 쳤냐면은 나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 이 영화의 그 디자인을 담당한 HR 아, 기거라는 프로듀서님은 네.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이 영화의 음. 컨셉 아트를 만든 사람이죠. HR 기거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림 작가 얘기하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HR 기거라는 사람이 듄의 원래 듄 영화 할 때 듄 컨셉 아트를 하다가 그거를 못했대요. 듄 컨셉 오. 아트에 대해서 그 자료를 쓰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에일리언 1 찍을 때 리들리 스콧이 HR 기거의 그림을 보고 그 듄 음, 컨셉 아트 그렸던 그림을 보고 이게 바로 에일리언의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에일리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펀맨과 예, 프로메테우스와 리들리 스콧과의 관계, HR 기거의 관계 였고요. 어. 그 나가서 저도 그 로뮬루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은 저는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영화관에서 가서 봤는데 저는 음. 그 에일리언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한 명의 팬으로서 너무 만족하면서 봤고 그리고 뭐랄까 이 사람이 감독님이 전에 맨 인 더 다크를 만든 감독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음. 감독의 장기 자체가 어떤 한 공간 안에서 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규칙 안에서 이 캐릭터들이 어 모험을 겪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빌런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세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로물루스에서도 어떤 이 우주선의 어떤 규칙 중력을 이용한 어떤 맞아. 중력을 이용해서 이 에일리언들을 처리한다라든지 음. 그리고 이 AI죠 그 휴머노이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앤디. 휴머노이드 앤디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지만 그래도 또 재밌었던 부분이 그 주인공들이 그 페이스 뭐죠? 그 허거. 얼굴에 달라붙는 거? 페이스 허거. 페이스허거. 페이스허거가 있는 그 방에서 소리 내지 않고 지나가야 된다는 그 장면 있잖아요. 음. 그 소리 내지 않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설정 자체는 우리가 어떤 외계인이나 어떤 장면에서 익히 봐왔던 모습이긴 한데 또 우주선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새롭고 전 되게 음. 긴장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좀비물에서도 나오고. 좀비물에서도 음. 나오고 근데 그런 장르의 관습들을 가져와 가지고 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상업 영화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일리언 로머너스가 그런 방식에서 굉장히 미덕이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은 한 영화는 아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잘 조합해서 한 반발자국 정도 나아간 영화. 그래서 어, 대중들도 만족시키고 팬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드라마로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에일리언 어스 해가지고. 맞아요. 음. 네, 디즈니가 그새 또 티저를 하나 올렸던데요. 벌써 티저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음, 프로메테우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커버넌트가 2편이었고 그 3편이 음. 제작이 약간 무기한 지금 중단되면서 드라마로 나온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벌써 그만큼 진척이 됐는지 몰랐네요. 원래 그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커버넌트가 나왔는데 커버넌트의 흥행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3편의 제작이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좀 틀어가지고 로물루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시리즈는 에일리언 시리즈와 약간 별개로 어떤 이 인류의 기원 혹은 이 제노모프의 기원 같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여정이었다면 에일리언 시리즈는 뭐랄까 크리처물, 괴수물 그런 이 이야기 자체 재미에 집중해서 만든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음. 시리즈 분리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로물리스는 그런 에일리언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증폭을 해줬죠 프로메테우스 네, 시리즈에. 음. 그러면 이제 영화 얘기 전에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어쨌든 네,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고 리들리 스콧 감독님 하면은 SF의 거장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프로메테우스 이전에는 직접 연출을 하신 건 찾아보니까 그 블레이드 러너랑 에일리언 1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SF 장르가. 근데 이 두 개로 이제 그런 어떤 SF의 교과서적인 그런 이미지를 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찾아보는 영화를 만드신 분인데 리들리 스콧 저주받은 감독님 같은 걸작이죠. 네, 어떤 블레이드 어떤 러너. 작품이요? 블레이드 블레이드 러너. 러너 당시에는 완전 외면받았지만 아, 그쵸. 후에 지지를 얻은 작품이죠. 이 감독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37년생. 진짜 진짜. 1937년생 이제 86세시고 그래서 이게 할리우드 거장이자 이제 노장인 감독분들 몇 남지 않은 감독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사실 요양원에 계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나이거든요. 음. 근데 어찌나 어, 그렇게 활력이 넘치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영화를 찍고 계시는지 정말 현장에서 대단하다는 모니터는 생각이 들고 보일런지. 그러니까 이 체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른 나이의 감독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다작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다작을 하고 범작들도 많고 별로인 작품들도 사실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독님이 약간 내술성보다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어, 있으신 분이고 현장에서 오, 그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만든 감독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 진짜. 오, 예, 무조건 카메라 한 대로 찍어야 된다. 어떤 시네마의 어떤 정신에 이렇게 어, 매몰되신 그런 분은 아니시고 뭔가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멀티 카메라 여러 대 써가지고 촬영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그런 방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신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편집을 하는 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녹음하는 사람들 오. 진짜 싫어하겠다. 음 근데 그래서 더 왜요? 클로즈업 샷 하고 풀샷 같이 가면 마이크 어떻게 됩니까? 아, 어떡해. 진짜 싫어하겠다. 저 와. 단, 저 단편 영화 녹음할 때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영화가 그렇겠구나. 같은 방향을 찍으니까 양쪽 얼굴 안 찍고 멀티캠을 그럼 가면 마이크 되게 그렇겠네요. 싫거든요. 음 아, 그렇네. 그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근데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찍는 영화들은 대작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멀티 카메라를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음, 뭐 제작비가 한 100억이었으면은 리들리 스콧 감독님도 뭐 카메라 한 대로 음. 돌려야겠지만 뭐 사실 요 정도 감독님의 명성이면은 그냥 참여하는 걸로 이미 예. 덕심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고 뭐고. 어... 양양님은 어떨 것 같아요? 영화 찍을 때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대로 이제 좀 아티스틱하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 GV를 드릴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봉준호 감독님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자기는 카메라가 2대 이상으로 늘어나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신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시간이나 음. 어떤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2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양양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대화신 정도만 찍는다고 하면은 뭐
한 대, 많으면 두 대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님은 대규모 씬을 찍을 때가 많잖아요.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씬. 예를 들어서 뭐 글래디에이터에 대규모 전투 씬이 들어갔는데 카메라 한 대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이 얼만데. 그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여러 대를 더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음. 황해 찍을 때 나홍진 감독님이 그 황해 그 카체이싱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 굉장히 무자비하기도 하고 그 장면이 여러 대가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고 그 장면에서 카메라를 진짜 많이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음. 감독님의 추후 후술로는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찍을 당시에는 이게 그것을 찍을 수 있는 순간이 한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카메라를 더 쓰려고 하거든요, 감독님들이 보통. 다칠 수도 그래서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 한 대로 찍으면 그렇죠. 제일 중요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누구나 돈만 많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감독님 후반 제작 시간이 굉장히 다른 감독님들보다 좀 짧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작을 가능케 한 이유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곧 글래디에이터 2 나오잖아요. 맞아요. 음. 레이드 2 나오기도 하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동생분이 계시죠. 토니 스콧 감독님. 아, 그쵸. 맞아요. 토니 스콧 감독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화인 집안이에요. 동생분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고 동생분은 오히려 이 대중적인 영화를 만드는 걸로 당시에는 유명했었는데 탑건, 뭐 폭풍의 질주, 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맨 오브 파이어 뭐 이런 걸출한 작품들을 만들었고 오히려 사람들 여러 이렇게 영화인들 중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리들리 스콧보다 토니 스콧을 더 좋아해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영화인 집안에서 그런 감수성이 있는 집안에서 좀 태어나셨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싶고. 아들도 루크 스콧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 이 지금 프로메테우스에 이 웨이랜드 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테드 강연을 하는 30분짜리 단편이 있어요. 그 30분짜리 단편을 아들 루크 스콧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런 AI 얘기랑 뭐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강연. 그래서 진짜 영화인 가족이다. 그 영화 이 든든하겠다. 감독이랑 연출하는 뭐라고요? 든든하겠어. 그니까요. 이게 어쨌든 그 가족에서 뭔가 하면 든든하게 백이 되어줄 사람들도 있고 기반이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토니 스콧 소피아 감독에 이어서 코폴라처럼. 코폴라 소피아 코폴라처럼. 아무튼 그분은 네. 다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작비가 보니까 한화로 1,560억 원이에요. 1560억. 1,560억 원. 그래서 아까 이제 용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깔이 정말 좋고 그 세트장의 분위기라든지 그 실제로 재현해 놓은 그 세트장의 질감이라든지 구현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 제가 이제 다른 크리처물들 특히 촉수 나온 크리처물들 보면은 항상 그게 진짜 같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통은. 어디서 그런 걸 근데 어떤 작품에서 그런 걸 느끼셨죠? 루물루스? 왜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 한국의 크리처물들 좀 있잖아요. 괴물이요? 아니요 괴물은 사실 오히려 어떻게 실제 모형을 좀 이렇게 그니까 만들면은 괜찮은데 아예 괴물 CG로 좋아해. 촉수를 만드는 그런 작품들은 저는 그 촉수가 이상하게 너무 가짜라는 게 아, 느껴져가지고 별로 어느 작 징그럽지도 않고. 어느 작품? 실광고. 아 야, 이거 근데 경성 잘라라. 한국인으로 크리처랑 살기. 두려워하지 마.
그냥 냅둬 그러면. 좋아, 좋아. 가보자고. 어. 경성 아니 크리처.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게 어 경성 크리처 음, 같은 거. 경성 음, 크리처랑 최근 기생수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제작비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작비가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한 어떤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같지 않다라는 게 이미 관객의 수준은 1560억 원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그걸 CG로 다 이렇게 떼어서 만들면은 그게 뭔가 진짜 실제 같지 않아서 좀 음, 불만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근데 음,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나 에일리언 시리즈의 크리처 물들 보면은 그게 진짜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잖아요. 지금 시리즈가. 그쵸. CG로 맞아. 대체해야만 하는 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 모형을 만들거든요. 진짜 실제로. 음, 그래서 그 실제에서 오는 그 질감이 너무 진짜 같아서 더 소름 끼치고 이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게 로물루이스가 천 1066억 이 제작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음, 프로메테우스가 훨씬 더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찍었지만 훨씬 더 많은 제작비로 찍었고 그만큼 보시면은 어, 안에 그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지 거대한 조형물들이라든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작품이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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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이런 거 극장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 확 드는. 음. 처음에 이 에일리언 얘기를 잠깐 하자면 감독님이 에일리언 1을 감독을 하셨잖아요, 연출을. 근데 처음에 각본가가 이거를 쓰고 이 리들리 스콧한테 넘어왔대요. 그래서 리들리 스콧이 그거를 읽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아, 이거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다. 음, 호. 이거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연출가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작가분들도 물론 글을 쓰고 만들지만 또 글에 또 너무 빠져서 쓰다 보면은 더 넓은 시야에서 이 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음, 이 능력 있는 연출가가 그 글을 딱 봤을 때 작가조차 보지 못했던 비전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리들리 스콧이 바로 그러한 경우고 방금 말했던 아 이건 우주에서 벌어지는 전기톱 살인 사건이야 라고 어떤 딱 가이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연출가의 일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각본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진짜 연출가가 해야 되는 일 같은데 그러한 의미에서 리들리 스콧이 이 에일리언의 각본을 가져와서 비전을 넣어가지고 새롭게 재창조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리즈가 이제 1, 2, 3, 4 이어져 오다가 그 시리즈의 기원을 탐구함으로써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세계관이 더 깊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장르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냥 네.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셨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말할 수 있는 오리지널 장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없다 사실. 드라마도 사실 장르가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장르가 아니고 SF도 장르가 아니다. 그럴 때 얘기했던 게 보통의 SF는 서부극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개척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서부극에서 파생된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에일리언 시리즈나 이런 거는 이제 서부극 플러스 뭐 공포, 호러 아니면 스릴러 이렇게 같이 접합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딱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좀 그런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그쵸.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뛰어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각본가가, 그 각본가가 쓴 거를 연출가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투자자들 앞에서 이거는 우주에서 벌어진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해가 확 돼요. 그러니까 음,
이 비즈니스적 마인드도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 말로 정리해 가지고 제시하는 거, 요약해서 제시하는 거. 음. 그게 정말 뛰어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모으고 거기에 비주얼을 담아서 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했다는 게 참 역시 대단한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영화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포일러가 아주 다량 포함되어 있으니 되도록이면 영화를 2012년에 보시고 나온 영화인데 뭘 스포일러? 아니 그래도 안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아, 어, 로물루스만 보고 프로메테우스를 보는 사람 이거 그냥 보는 그렇겠네. 사람들이 그렇겠네.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납득. 그래, 좀 인정. 네, 생각의 폭을 넓혀요. 너무 지금 어, 편협해, 그래요. 생각이. 납득. 그러니까 영화의 시놉시스를 얘기하면은 그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이제 주인공이죠. 고고학자이자 이제 과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구에서 인류를 만든 어떤 창조자, 일명 엔지니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추적해 보니까 우주에 지구와 아주 흡사한 별이 하나 있고 그 별에 가면은 자신들을 만든 그 엔지니어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웨이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 기업 회장이 돈을 대가지고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 왜 우리를 만들었나,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타고 그 별 LV-223이라는 별로 탐사를 떠나게 되는 것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의 어떤 시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그래서 시작이 이제 그 엔지니어의 프롤로그 씬부터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 볼 때 네. 이게 영화가 시작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음, 지구가 이렇게 떠오르고 맞아요. 그 반원 딱 다음에 나오고. 배경 화면 윈도우 배경 화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작사 로고가 나오는 건지 아, 헷갈리다가 한 3컷 정도 지나고 나서 아 지금 영화 시작된 거구나 그걸 음, 느끼고 이제 우주선 같은 게 나오니까 아 이게 지금 우주선 시점이었구나 하고 엔지니어가 나오는데 옛날에 개봉됐을 때 영화를 볼 때는 진짜 반응이 누구세요였어요. 누구세요? 그 엔지니어 보고 너무 맞아. 요상하고 기이해서 외계인으로 인식은 되는데 에일리언 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엔지니어가 떡 나타나니까 반응 그 자체는 맞아요. 그냥 누구세요였어요. 누구세요? 맞아. 그리고 뭘 그러니까 이 마시고 영화가 예. 뭔 얘기하세요? 마시고 몸 분해되고 이렇게 물로 맞아. 흘러간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일리언, 그러니까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지만 우리가 에일리언 시리즈라고 인식하고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하게 기대를 하는 건 제노모프. 우리가 그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 이제 외계인의 형태, 제노모프를 기대하고 가는데 뜬금없이 이제 스페이스 자키 이런 그 엔지니어가 딱 나와 버리니까 심지어 약간 사람이랑 비슷한 형태잖아요. 음. 좀 얘네는 이제 뭐지 하는 궁금증으로 딱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영화가. 맞아요. 음. 음. 그래서 그 엔지니어가 무슨 복숭아 반 자른 것 같은 모양해가지고 뭐 검은 액체를 먹잖아요. 예. 음.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몸속에 막 DNA가 막 그 세포들이 분열을 하고 막 부서지면서 죽는데 그 잔해가 이제 강에 휩쓸리게 되면서 갑자기 거기서 새로운 어떤 세포 같은 것들이 붙기 시작하죠, 영화가. 그러면서 이제 블랙이 화면이 어두워지고 타이틀이 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을 걷어내면서 이제 흙을 걷어내면서 엘리자베스 쇼박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 이 엔지니어가 이 분해돼서 만든 어떤 이 세포들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어떤 논리로 저는 이 장면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어떤 퓨어한 상태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의 지구에서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흘러가지고 어떤 인간이 되었는데 그 첫 등장이 이제 쇼 박사, 엘리자베스 쇼 박사로 이제 등장을 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찍힌 음. 것도
엘리자베스 쇼 뒤에서 카메라가 찍은 게 아니라 마치 관객이 발굴된 듯. 그러니까 인간 관객한테 음. 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견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은유하듯이 쇼 박사가 우리를 발견한 듯이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편집 되게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음, 걷어내면서 시작하는 게 되게 디테일이지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마치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데이비드가 그 마지막 남은 엔지니어를 발견하는 거랑 똑같죠.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오프닝 씬이.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영화의 이 영화를 아까도 말씀하셨던 딱 처음 보는 관객들은 뭐야? 그 엔지니어의 모습이 뭐야 쟤? 약간 이런 거거든. 되게 생소하거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이 되게 기괴하잖아요. 특히 음, 그 눈망울이 너무 커. 음, 맞아. 뭔가 눈망울 말랑말랑해 너무 보이고. 너무 커.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근육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르면 쏙 들어갈 것 같아. 뭔가 이게 음, 그러니까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아. 되게 이게 되게 부조화스러운 좀 기분이 불, 이상해 그냥. 불쾌한 골짜기를 연상시키는 맞아. 되게 이렇게 불쾌한 몸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부서지고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 쇼 박사가 찾은 게 벽화죠. 그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고대인들이 기록한 벽화인데 그 벽화를 보면서 쇼 박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리가 찾으러 오길 바라는 것 같아라고 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약간 음. 뽕 지리네. 그런 그런 생각 과몰입 아, 아, 지리네 지 혼자. 과몰입 이거 아니 거기서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요. 초대장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었거든요. 어, 초대장이라고 이제 그 우주선에 음, 있다가 깨어났을 때 우리가 이후에 음,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음, 되게 당당하게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건데 음. 초대장이었다고. 우리 초대한 거였다고. 그러니까 음, 어디서 그렇게 그랬을까? 음. 근데 혼자만의 착각이고 오해인데 어떻게 보면 그건 믿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자꾸 음, 믿음이란 음.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이 쇼 박사는 그냥 이 인류의 기원이 너무 궁금한 사람이고 그들을 찾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신이라면 그들이 우리가 찾아오길 바라는 거 아닐까라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근데 오해였다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오해. 근데 그냥 어쨌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사실 그게 진짜 쇼 박사가 오해를 크게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성경에 이제 사람들이 그 신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탑을 막 되게 높이 쌓아요. 근데 그거 바빌론의 탑. 바빌론 탑을 쌓아가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신과 가까워지려는 그 사람들의 그게 너무 거만하다 생각돼서 그거를 이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신이. 그러니까 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궁금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그게 믿음이 본인은 확고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좀 잘못 해석한 걸 수 있겠다. 이전에 성경에 이제 그런 음, 예시가 있으니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일종의 항상 신화 속의 모티브인데 비극의 시작은 인간이 오만해가지고 신한테 대들다가 음, 이렇게 혼쭐 나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음, 첫 번째 했었던 에피소드 유전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찾으러 오길 바라는 것 같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거 솔직히 그 좌표가 역좌표일 수도 있어. 우리 언젠가 니네 죽이러 올 거야라고 역좌표를 그니까. 남긴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데드 사인일 수도 있죠. 니네 음, 우리가 언젠간 죽일 거야. 뭐 이런 역좌표일 수도 있는데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음,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이제 막 출발을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우주선에서 어, 다음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주 선원들은 다 자고 있고 거길 지키고 있는 휴머노이드 AI 데이빗이 나오죠. 그래서 데이빗이 나와서 처음에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거의 인상적이에요. 데이비드 브이로그야 처음에는. 그니까 그러니까 좀 진짜 근데 기계라기보다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AI 로봇인데 음. 공을 저는 가지고 놀고 자전거 타고. 어릴 때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데이빗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음. 일단 마이클 멋있지. 패스벤더가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잖아요. 패스벤더 그리고 맞아. 패스벤더 응, 너무 멋있어. 약간 금발에 머리도 되게 멋있게 하고 그 신체도 너무 그 멋있고 하는 행동도 굉장히 깔끔하고 오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디테일한 행동 중에 얘가 작은 먼지를 쓰는 먼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여워. 어? 한치의 어떤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릴 땐 보고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 모습이 되게 기괴하고 다시 보니까 그건 저건 뭔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본따서 마이클 패서벤더라는 외형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음. 패스벤더 캐릭터 이 데이비드 8세대 휴머노이드가 좀 특이했던 게 사실은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감정을 느끼지도 않을 거고 뭐 수면을 하지도 않을 거고 막 이런 제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의 휴머노이드가 처음 보여주는 행동들은 막 공을 가지고 농구공을 가지고 놀고 막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막 영화를 막 보면서 대사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뿌리 그 영화 염색하고. 그니까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영화를 보다가 그 주인공 자기가 그 대사를 계속 따라하는 주인공이 그 여거 뭐지? 금발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탈색도 음. 계속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어떤 인간을 닮고 싶어하는 휴머노이드일까? 아니면 음. 본인이 정말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어떤 기로에 있는 걸까라는 이 인물을 처음에 궁금증을 만들고 시작하게끔 설정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이고 싶어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처음에 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구를 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되는데 뭔가 인간이 할 법한 것들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이 영화 속에서 그들이 냉동수면 상태에 있었던 거는 몇 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데이빗이라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닮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행동들을 했었다, 노력들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네. 실제로 컨셉적으로도 데이비드라는 모델을 만들 때 인간과 위화감이 없게 만든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얘기를 맞아. 들어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너는 얘기하는 거. 휴머노이드인데 왜 저기 슈트 쓰느냐. 그때 데이비드가 반문하잖아요. 저는 만들어질 때 인간하고 위화감이 없게끔 만들어지기 위해 이렇게 설정이 됐다. 그러면서 뭐 근데 너무 똑같은 건 싫어요. 막 그러잖아. 음, 이후에 다시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면 얘기 한번 다시 해보시죠. 네, 오프닝 씬의 그 일련의 샷들이 다 좀 위화감을 없게끔 그 설정하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위화감이 없게끔 행동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는 아이러니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그 오프닝 씬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화 얘기하는데 그 데이빗이 자고 있는 쇼 박사의 꿈을 훔쳐봅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한 부족의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에 딸과 그 옆에 그 어린 쇼 박사와 그녀의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인데 뭘 대화하냐면 쟤네들 뭐예요? 이게 장례식 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죽으면 어디로 가냐? 뭘 믿느냐에 따라 다르지. 뭐 천국이든 뭐 파라다이스든 뭐 아름다운 곳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아름다운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제 쇼 박사가 물어보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 그냥 원문 그대로 대사 그대로 말하자면은 That's what I choose to believe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믿기로 선택했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 쇼 박사의 쇼 박사가 십자 펜던트, 이 믿음으로 상징되는 그 십자가 펜던트 있잖아요. 그걸 손에 쥐는 음. 장면이 같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믿는가, 인간은 왜 믿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영화에서 앞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데이비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데이빗이 이제 영화를 보는데, 아라비아의 로렌스죠. 데이비드 린 감독의 음.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대령인가? 그 주인공이 되게 있어요. 그 금발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불을 끈 장면 되게 유명하거든요. 촛불에 이렇게 불을 음. 붙여가지고 그걸 손으로 끄는 장면 되게 유명한데, 음.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서 병사가 아니 이거 어떻게 끄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제 주인공,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비결은 뜨겁지 않다고 믿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데이빗이 그 말을 계속 해 반복해요. 음. 혼자 중얼거려요. 약간 그 말을 외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어, 그래서 이 영화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오지만 그 이 데이빗에게 결핍된 가치가 바로 좀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에 이제 회장이 말을 하는데, 그 이 인간과 이 휴머노이드에 구별할 수 있는 것들. 데이빗은 신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선물을 가질 수 없다. 바로 영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영혼을 구분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데이빗이 결핍된 것, 가장 결핍된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데이빗이 저 쇼박사의 꿈을 훔쳐볼 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훔쳐보고, 또 믿음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있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모방이 좀 모방일 뿐 모방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를 처음에 좀 설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창조물과 피조물, 엔지니어와 인간, 인간과 휴머노이드처럼 이렇게 대비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빗이란 것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이고, 자신을 만든 인간들은 부모죠. 그래서 그 부모를 계속 모방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음. 그래서 그런 관계성들을 이야기가 계속해서 가지고 나면서 어, 서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이제 결말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선원들, 자신들의 선원이 아니라 자기 크루들이랑 같이 음. 도착하죠. 레벨 223에 223에 도착을 아, 하죠. 맞아요. 음. 그리고 도착하면서 그 회장이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쇼 박사가 자기 남자친구랑 또 설명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대원들이 깝치면서 약간, 야, 너 다인 진화론 무시하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니까 쇼 박사가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아, 나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영어 대사로 That's what I choose to believe라고 말을 하거든요. 음. 아빠랑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 음. 박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커가면서 내가 과학자가 됐고 인류의 기원을 탐구하다 보니까 그 신이란 것을 믿게 된 거죠. 그 믿음이란 가치를 믿게 된 거고, 그 음.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신들, 자신들을 만든 엔지니어가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근데 음. 저는 이게 쇼 박사가 좀 모순적인 캐릭터라는 생각도 드는 게,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과학자인데 이 신앙 어떤 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음. 자기들이 만든 자신들을 만든 존재들이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으러 갔는데, 뭔가 이 사람의 스탠스 자체가 나중에 진실을 밝혀지고도 그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음. 이 영화의 핵심이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보여지는 음. 쇼의 모습에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똘똘 뭉친 거 가장 바깥에 얇은 막으로 신앙이 하나 이렇게 더 씌워진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근데 네,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발전되는지 같은 거를 좀 염두하고 보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핑이 끝나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첫 탐사를 가죠. 근데 이 첫 탐사를 가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신전 같기도 하고 이렇게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 한 곳에 들어가잖아요. 이 맞아요. 처음에 딱 엔지니어가 만들어 맞아. 놓은 기지에. 예, 예. 맞아요. 딱 보고 걔네가 이거는 정말 만들어진 거다. 이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 딱 발견해서 탐사를 음, 가기로 결정을 하죠. 좀 뭔가 음, 자연적인 돌 같은 모양이 아니라 정말 대칭이 갖춰져 있는 모양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음. 음. 근데 딱 들어가서 저는 좀 이렇게 이 영화에 약간 좀 정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음. 그, 어디죠? 그 들어가가지고 그 모이칸 머리 있잖아요. 지질학자. 그쵸. 예, 지질학자. 그 매핑 음. 한다면서 뭐 이렇게 드론 같은 걸 뿌리잖아요. 네. 그거 뿌리고 나서 아우 막 이래요. 그 네. 늑대 울음소리 흉내내. 아니 전문가 파이프 맞아? 전문가 파이프. 맞냐고. 어. 이게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음. 약간 좀 그럴 때마다 아니 이게 솔직히 이렇게 말은 안 되잖아요. 그게 웃기잖아. 네.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아우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또 바로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헬멧을 또 벗어버려요. 이것도 뭐 전문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헬멧은 남자친구가 처음 벗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할로웨이. 남자친구가 그리고 벗잖아요. AI가 그 완벽한 AI가 뭐 괜찮다고 하지 어. 않았나요? 응. 아니 그래도 뭔가 이 외계 행성에 들어와가지고 알 수 없는 공간에 딱 들어왔으면은 나는 상식적으로 조심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헬멧 거기 우주선에서 벗지 말라고 하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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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벗어버리고 하는 게 좀 이 영화에 약간 좀 마이너스 부분이 아닌가?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로 빨리 뒤지잖아요. 맞아요. 그 이게 근데 모이칸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인물의 죽는 순서. 그러니까 좀 비호감 일찍 수치를 죽는. 음, 쌓는 거죠, 처음에. 맞아. 맞아요. 그 비호감 수치 좀 쌓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그리고 저 반해 이때 어. 매핑을 하는 기계가 참 진짜 미래지향적이었다. 그 맞아. 아니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는 CG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맨 처음에 그 지구 풍경도 너무 좋았는데 그때 나오는 그 검정색 그 이렇게 막 분해되고 하는 그 표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서 음, CG 그 매핑하는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음, 표현들이 되게 12년도에 그 기술이면은 정말 돈 많이 들여서 만든 게 아닐까. 음, 맞습니다. 1560억.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데이빗이 자꾸 그 시키지도 않은 개인 행동을 해요. 맞아. 물론 이렇게 나중에 뭐 알고 보면 회장이 지시를 받은 이유도 그쵸.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따로 놀아요.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음, 어떤 혼자 계속 와서 뭘 만지고 있어. 그러면은 뒤에서 데이빗 뭐해? 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음, 약간 부모가 자식 부르듯이 부르고 저는 약간 이 데이빗의 모습이 되게 애 같다. 맞아.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 애 모습이 절정일 때가 한 번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네. 말하고. 네, 그래서 음,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데이빗이 너무 멋있고 이런 캐릭터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이게 생긴 것만 그렇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행동하는 거는 그냥 철부지 어린애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영악한 그래서 아이. 음, 음, 음. 그래서 얘네들이 그 방으로 들어가죠. 그 얼굴 신전이 있는. 네, 거대한 얼굴이 음. 있는 근데 음, 방으로 이제 음. 들어갑니다. 거기를 근데 들어가게 되는 계기도 조금 재밌는 게 데이비드가 뭘 그냥 어줍잖게 눌렀더니 그 환영 같은 게 보이잖아요. 디지털 환영 같은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미래의 CCTV인 거야. CCTV 돌려본 거야. 이게 그냥 모습이 음. 3D로 구현이 될 뿐이지. 아, 그래서 그럴 그 수 있겠네. 그러네, 그러네. CCTV를 돌려보니까 저쪽으로 가네. 문이 닫혀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네. 로 간 거지, 문 앞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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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가지고 데이빗이 열어주죠. 뚱뚱뚱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모이칸 머리 그 머저리라고 좀 그런가? 모지리드 이렇게 네. 원투가 나는 여기 이러려고 온 거 아니다. 나 무서워 무서워 음. 무서워. 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 나 돌아간다. 이러고 둘이 먼저 가죠. 어, 음. 제일 먼저 죽을. 그 두 분이 돌아가고 그 거대한 얼굴 있는 방에서 이렇게 저 뭐죠? 그 무기 돼 있는 타원형의 그 생명체들 무기로 만든 그 음. 생명체들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이 탐사를 막 계속 항아리 진행을 같은 거 있는 하는데 거? 맞아요. 근데 어, 거기서도 데이빗이 혼자 개인 행동해요. 그 맞아. 알 같은 그 타원형 모형을 몰래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음. 그때 막 해가지고 걔네들이 방에 들어가서 이 방이 막 움직이고 이 수상한 것들이 감지가 되고 정전기 폭풍이 오니까 빨리 우리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했는데 데이빗이 끝까지 그거 하느라 막 늦게 나가죠. 그러니까 음. 데이빗 뭐 빨리 와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엄마가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식이 안 오니까 이렇게 부르듯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식 부르듯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의 거대한 얼굴 떨어져 있는 얼굴과 그 데이빗이 가지고 온 그 생명체 엔지니어들이 만든 생명체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우주선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쇼의 목적과 데이비드의 목적이 이렇게 병행하죠. 처음부터.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 계속 쇼박사를 쇼박스라고 계속 발음하고 있어요. 계속 쇼로 부르시죠. 쇼로. 쇼는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창조자, 조물주의 것을 수고하고 데이빗은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피조물의 것을 수거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그 뒤에서도 그런 교차 편집해서 그 맞아.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2부를 뒤에 이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부에 어떤 내용 있나요? 이 영화의 제일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인간은 왜 만들어졌냐? 그 음.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탐사선이 왔는데 쇼박스가 구하게 되는 답들 그리고 혹은 데이빗이 구하게 되는 답들 그리고 이 우주선을 끌고 왔던 회장의 어떤 최후까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저희가 2부에서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